경력 없이 솔라팜, 경력 없이 코튼진, 경력 없이 그레이, 그리고 셧다운까지. 제가 그냥 마냥 운이 좋은 사람 같나요? 3년 전 어느 날 머릿속을 스친 딱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려면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 저한테 이 호주라는 거는 낭만을 쫓고자 한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가진 거 하나 없던 제가 호주까지 와서 억대 연봉을 가지게 된 그 비밀 오늘 싹 다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중국 유학을 했었어요. 관광학 전공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여행사에서 일도 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가족들을 다 합쳐서 제 친구들까지 저만 유독 좀 해외랑 관련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한국에서 박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하면서도 이 해외 생활에 대한 갈증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갈 기회가 생기면 바로 막 어그러지고 뭔가 가로막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뭐 휴가를 갈 기회가 생겼다가도 바빠서거나 아니면 돈이 모자라거나 해서 못 가게 됐었고, 제일 큰 사건은 제가 여행사 들어가고 나서 해외 출장이 잡혔었거든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무기한 연기가 돼서 퇴사 때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제가 중국 유학을 마치고 나서 해외를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게 됐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순간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워홀이 딱 스쳐갔던 그 순간. 그 시기가 진짜 공교롭게도 가 잦아들고 그 항공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던 그 시기였었어요. 비행기도 정상화됐고 중요한 거는 그 나이 제한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호주 워홀을 가봐라. 사실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 솔직담백 토크를 해보자면요. 저는 진짜 돈에 미친 자입니다. 그런 모습을 영상에서 조금씩 보여왔는데 그게 사실은 숨기고 숨겼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큼 약간 좀 취미삼아 절약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자랑스레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자라온 사람이라 제가 돈을 좋아하고 절약하면서 아득바득 살고 이러는 걸 밝히기가 좀 창피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제가 영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돈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약간 좀 생각이 나는 순간인데 초등학생 때 있잖아요. 그때 저학년 때는 점점 자제하는 걸 배우는 시기잖아요. 어떻게 말하자면은 자제력이 없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죠. 제 주변 친구들이 부모님이 준 용돈으로 등굣길이랑 학교길이랑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불량식품을 사 먹는 거예요. 100원짜리, 200원짜리. 근데 저는 그 나이 때 한 8살, 9살? 그때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100원이랑 200원이랑. 그래서 저 진짜 그거를 사 먹은 게 10손가락에 꼽아요. 뭐 그렇게 살아왔던 배경이 있지만 이건 너무 깊은 얘기라서 뭐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해볼게요. 어쨌거나 저는 이렇게 커오면서 돈에 대한 집착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게 최절정이었을 때가 제가 혼자서 자취를 했을 때였는데요. 이게 내 맘대로 내 공간을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 진짜 구두쇠가 되기 시작했어요. 안 해도 되는 거면 하지 말자. 이런 게 많았었고 그때 일화들은 제가 창피해서 말씀을 못 드릴 만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많이 벌지를 않았어요. 제가 무슨 뭐 능력이 있다고. 다들 똑같은 그냥 사무직 사회초년생인데 많이 벌지도 못했고 그런데 돈에 대한 관심은 그대로고 돈 벌 궁리를 진짜 많이 했어요. 작게는 앱테크 같은 거 있죠. 막 그 토스 문제 퀴즈 푸는 거나 아니면 뭐 걸음수 하는 거 뭐 그런 건 기본이었고 뭐 크게는 사업까지 중간중간 예적금이랑 투자 같은 건 그냥 기본이었고 그래서 진짜 돈 벌 궁리만 계속 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근데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월급으로는. 어디서 1억이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정작 그 회사 PPT나 만들고 있고. 그렇게 그냥 흔하디 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제가 워홀을 떠올렸던 그 순간 있잖아요. 워홀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자마자 비행기표를 예매했어요. 그러니까 워홀을 떠올린 그날 제가 바로 비행기표를 예매했어요. 한 달 뒤 비행기표를요. 여러분들은 왜 호주 워홀에 가고 싶으세요? 그 3가지 목적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제가 진짜 현실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호주를 여행으로 왔을 때랑 워홀 비자를 가지고 왔을 때는 다르다는 거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여행은 내가 돈을 쓰러 온 고객이지만 워홀로 오셨다면 돈을 벌어야 되는 을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냥 외노자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꿈꾸던 그 호주의 낭만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정말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를 바라시는 분들, 영어를 늘리려고 오시는 분들은 어학원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 어학원이라는 게 학원이잖아요. 학원은 한국에서도 다닐 수 있고 뭐 필리핀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다닐 수 있어요. 이 1년이라는 제한돼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아까웠던 사람이거든요. 이 하루하루면 벌 수 있는 돈이 얼만데?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학원으로 채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건 비자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어학원을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막 일하면서 사람들이랑 뭐 끝나고 펍에도 가고 근데 뭐 적응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일이 솔직히 되게 힘들어요. 일이 끝나면 대부분이 거의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 방에서 쓰러져가지고 거의 한국 예능만이 낙이에요. 이게 자기가 안 그러고 싶어도 이 외로운 타지 땅에서 기댈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가장 관심 많을 주제일 것 같은데 돈인데요. 제가 지나와서 말하면 미화가 되잖아요, 보통 기억이. 그런데도 저는 이 구직이 정말 힘들었어요, 호주 살면서. 그래서 보통은 나가 떨어지십니다. 대부분이. 나가 떨어져서 선택하는 직업이 보통 구직이 쉬운 직업. 그러면 그런 직장들은 대부분 박봉이고요. 박봉도 못 받는 블랙 기업 밑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하면. 제 경우를 바라고 다들 오시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어하고. 근데 저는 되게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워홀 인플루언서가 된 거예요. 이거를 꼭 명심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 세 가지 경우에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자기는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여기 워홀 와가지고 그러고 계신 분들 처음에 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어쩔 수 없게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워홀에서 2억을 벌었다? 그 결과만 봐요. 제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좀 구질구질하고 이상하리만큼 돈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커왔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 배경은 관심을 가지질 않아요. 제가 그 돈 벌려고 구직 힘들었다고 했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에 집중을 안 하고 그거 고수익점 어떻게 얻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물어보기만 해요. 워홀의 진짜 진실은요. 어설프게 마음 먹으시는 분들 목표 근처에도 못 가요. 호주 워홀 오시게 되면 진짜 버티기 힘드실 겁니다. 이런저런 사건도 많이 일어날 거고 한국에 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호주에 혼자서 있기 때문에 감수를 해야 되는 일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오지 말아야 할 이유가 수만 가지인데 와야 할 이유 하나가 너무 커요. 제가 이 호주에서의 여정 있잖아요. 뭐 돈을 벌었던 그 순간을 제외하고라도 제가 힘들어가지고 막 우는 영상 올리고 그랬던 그 순간조차도 호주에서 비행기를 내려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발자국 하나하나가 저의 진짜 소중한 자산들이에요. 실패도 해보세요. 극복을 해서 성장한 나 자신을 직접 한번 느껴보세요. 워홀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던 간에 여러분들의 워홀이 끝나고 나면요. 단단해진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채널이나 저의 영상들이 여러분들의 이런 도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진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이 채널을 운영을 해오면서요. 전 제가 독보적이었다고 좀 자신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호주 워홀 구직 정보 유튜버로서 저만한 사람 없었다고 전 자신하거든요. 제가 직접 그 고시급 산업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했었고요. 다시 여쭤볼게요. 경력 없이 코튼진, 솔라팜, 그레인, 셧다운 과연 제가 그걸 어떻게 한 걸까요? 제가 이 채널을 운영을 해오면서 워홀러 수천 명의 데이터를 접해왔습니다. 그 데이터들이랑 제 워홀에서의 실전 기록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거 해답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성공적이었던 이 워홀은요. 제가 처음 호주 워홀을 떠올렸던 그 3년 전 그때부터 계획을 했었어요. 자, 호주에 도착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이게 기회가 자꾸 닿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으시죠. 반면에 저 사람은 하기만 하면 직업을 얻는 것 같아. 이런저런데 여행도 가고 기부도 이렇게 막 100만 원, 막 500만 원씩 하고 제가 기획했던 이 전략으로 저는 호주 워홀을 정말 잘 마무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행착오가 조금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1년, 길다면 3년까지 그간의 시행착오를 없애고 전략에 맞는 시나리오로 움직인다면 얼마나 성공적인 워홀이 될까 생각한 끝에 제가 예전부터 요청이 많았던 가이드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워홀 와서 돈이 없는데
제가 여기서 정착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이런 조건은 약점이 아니라 변수일 뿐이에요. 자산 차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가 정확히 제시를 드렸습니다. 목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버려야 될 카드, 지어야 될 카드가 뭔지 제가 명확하게 구분해드릴게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앞서 말씀드렸던 솔라팜 그리고 마이닝으로 잘 알려진 고위험 산업군들, 구직이 어렵다고 유명하죠. 그 산업들의 진짜 이야기들을 제가 솔직담백하게 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직업들에 필요한 자격증까지 싹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 전략에 가장 잘 통했던 게 이력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력서를 잘 만들 수 있을까를 뛰어넘어서 이 고용주가 집중을 할 수 있는 이력서를 만드는 법 전부 모조리 알려드립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그냥 마냥 목표 하나를 정해서 그거를 달성하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카드가 뭐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를 하고 배치를 해서 어떤 카드를 먼저 내미느냐 따라서 결과값이 바뀔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고도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북은 여러분들이 이 호주에 오셨을 때 게임을 공략할 수 있는 공략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안지를 들고 호주에 오실 건가요? 아니면 운에 맡기실 건가요?